지금 주식 시장을 보고 있으면 묘한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오르면 올라타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내릴 것 같으면 또 물릴까봐 겁이 납니다. 오늘은 그 불안의 정체를 해부하고 부자들이 조용히 실천하는 진짜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유진의 돈 공부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 함께하고 싶어서 오늘도 이렇게 찾아왔어요. 오늘 주제는 채권입니다. 채권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거나 큰 돈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느끼시죠? 그런데 오늘 영상을 보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지금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상한 상황에 갇혀 있습니다. 주식이 오를 때는 나만 못 올라탄 건 아닐까 하는 포모, 즉 소외감 공포가 밀려오고 주가가 흔들릴 기미를 보이면 지금 들어갔다가 물리는 건 아닐까 하는 또 다른 공포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오도 가도 못한 채 시장만 쳐다보는 신세가 되는 거죠. 부자들도 이런 감정을 느끼기는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감정의 계좌를 맡기지 않아요. 이미 미리 짜둔 규칙대로 움직이고 그 규칙의 한가운데에 바로 채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이 뭔지부터 정확히 이해해 봅시다. 채권은 쉽게 말하면 내가 정부나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계약입니다. 은행 예금과 뭐가 다르냐고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이 그 돈을 가져다 기업에 빌려주고 중간에서 예대 마진이라는 이윤을 챙깁니다. 내 이자는 그 나머지인 거예요. 반면 채권은 은행이라는 중간 단계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정부나 기업에 내가 직접 돈을 빌려주고 중간 마진 없이 더 높은 이자를 내 손으로 챙기는 구조입니다. 비유하자면 건물 관리회사를 끼지 않고 내가 직접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채권에서 핵심 단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표면 금리, 1년의 이자를 몇 % 줄 것인지 처음부터 정해놓은 숫자입니다. 두 번째는 만기, 내가 빌려준 원금을 언제 돌려받을지 미리 정해놓은 날짜입니다. 이 2가지만 이해해도 채권의 절반은 정복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채권이 주목받는 걸까요?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확정 수익이 지금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현재 한국 국채 금리가 4% 안팎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주식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하지만 채권은 이 4% 수익이 만기까지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어요. 폭락장이 와도 가만히 앉아서 꼬박꼬박 이자가 들어오는 거죠. 둘째, 금리와 채권 가격 사이에는 시소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 채권을 사두면 나중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때 내가 보유한 고금리 채권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이자도 꼬박꼬박 받으면서 나중에 채권을 비싸게 팔아 시세 차익까지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이자도 꼬박꼬박 받으면서 나중에 채권을 비싸게 팔아 시세 차익까지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셋째, 포트폴리오 방어 효과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은 극소수의 대형 반도체 기업들에 지나치게 쏠려 있습니다. 그 몇 개 종목이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출렁이는 구조예요. 채권은 주식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질이 강해서 주식이 폭락할 때 자산 전체의 충격을 완화하는 쿠션 역할을 해줍니다. 이쯤 되면 궁금증이 생기죠. 부자들이 채권을 사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4% 이자가 탐나서일까요?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핵심은 자산을 2개의 서랍으로 철저히 분리하는 거예요.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돈은 채권 서랍에, 공격적으로 굴릴 돈은 주식 서랍에 넣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전 재산을 주식이라는 냄비 하나에 몰아넣습니다. 그러면 폭락장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멘탈이 무너지고 가장 낮은 가격에서 결국 손절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게 반복되면 평생 손해만 보는 패턴에 갇히는 거죠. 반면 자산의 일부를 채권에 담아두면 어떨까요? 폭락장이 와도 이쪽에는 안전하게 확정 이자가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심리적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 하나가 주식을 끝까지 버티게 해주고
결국 회복 이후의 수익을 가져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채권은 종류에 따라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절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채권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먼저 국고채입니다. 국가가 직접 발행하는 채권으로 안정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자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원금 손실 걱정이 거의 없어서 처음 채권을 접하시는 분께 좋습니다. 다음은 회사채입니다.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대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인데 국고채보다 이자가 더 높습니다. 같은 안전자산이라도 조금 더 수익을 원하시는 분께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ETF입니다. 사실 초보자에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수십 개의 채권을 한 바구니에 묶어 주식처럼 소액으로 거래할 수 있어서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됩니다. 단 몇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만기 선택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기가 짧은 2, 3년짜리 채권은 가격 변동이 적어서 처음 채권 감각을 익히기에 좋습니다. 반면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은 금리가 인하될 때 시세 차익이 훨씬 크지만 그만큼 가격 변동성도 큽니다. 본인 상황과 감내할 수 있는 변동성 수준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채권을 매수한 뒤에도 꼭 습관으로 만들어야 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처음에 정해둔 주식과 채권의 비율이 시장 변화로 틀어졌다면 다시 맞춰주는 작업이에요.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주식을 일부 팔고 채권을 사고, 채권 가격이 올랐으면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사는 거죠. 이렇게 하면 기계적으로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 좋은 투자 습관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채권에만 몰빵하면 안 됩니다. 채권만으로는 자산을 빠르게 키우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부자들이 채권 비중이 높은 건 이미 자산을 충분히 키워놓은 상태에서 지키는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자산을 키워야 하는 단계에 있다면 주식이라는 엔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은 주식을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받쳐주는 도구라고 이해하세요. 금리 리스크도 알아야 합니다. 예상과 달리 금리가 추가로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 만기 전에 팔면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들고 가면 원금과 이자를 다 받을 수 있지만 중간에 현금이 필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물가 상승도 변수입니다. 만약 물가가 4.2% 오르는데 채권 이자가 4%라면 실질적으로 내 돈의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리스크들을 알면서 채권을 비율로 가져가는 것, 그게 현명한 접근이에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주식에서 채권으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비율을 나누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기준 하나를 드리자면 100에서 내 나이를 빼면 주식 비중이고 나머지를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담는 겁니다. 30살이라면 주식 70%, 채권 30% 정도가 출발선이 될 수 있겠죠. 단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 앞에서 매일 가슴 졸이지 말고 잃지 않을 돈을 따로 떼어두는 습관을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부자와 일반인 사이의 진짜 차이는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이런 컨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재테크 주제나 어려운 경제 개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해드리거나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